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문법학 5강 명사의 뜻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은욱입니다. 오늘 명사의 뜻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야기 한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야기 제목은 ES, 꼬리를 단 명사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듣고 명사의 뜻풀이와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리고 단수형 명사, 복수형 명사, 그리고 이 복수형 명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소유격, 명사의 소유격 만드는 방법 등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SES 꼬리를 단 명사 이야기. 옛날 옛적에 영어나라의 명사 마을은 원래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셀 수 있는 명사들과 셀 수 없는 명사들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박스, 독, 캣처럼 셀 수 있는 명사들은 숫자 세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1, 2, 3, 4, 5. 하하하, 재밌다. 그런데 러브, 선데이, 잉글리시, 사람 이름, 액체처럼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숫자 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들은 셀 수 없는 명사들을 이렇게 놀렸습니다. 헤헤, 너네들은 숫자도 못 쓰고 바로 그냥 랩을. 얼레리 깔레리, 얼레리 깔레리. 용용 죽겠지? 화가 난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영어나라 왕인 파닉스왕을 찾아갔습니다. 파닉스왕님, 셀 수 있는 명사들이 자기들끼리만 숫자 놀이를 하고 우리 같은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숫자도 못 쓴다며 놀립니다. 제발 벌을 내려주십시오. 파닉스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사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자, 우리 영어나라에 사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친구들을 놀리고 마음의 상처를 준 셀 수 있는 명사들에게 벌을 내리겠노라. 잘 듣거라. 이제부터 셀 수 있는 명사들은 숫자를 셀 때 2개 이상 복수형 명사가 되었을 때는 너의 이름 뒤에 S 또는 ES를 붙이도록 하라. 셀 수 있는 명사인 애플은 화가 났습니다. 나도 이제 사과가 2개면 2애플이 아니라 2애플스가 되는 건가? 셀 수 있는 명사 박스도 화가 났습니다. 나도 상자 3개면 3박스가 아니라 3박시스야. 뒤에 꼬리가 붙은 것처럼 무거워. 그 후로 벌을 받은 셀 수 있는 명사가 복수형이 되어 2개 이상 수를 세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S, ES, IES, VES 따위를 달고 다닌답니다. 네, 먼저 명사의 뜻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명사는 사람, 생물,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낸 말입니다. 한자 풀이로는 이름명과 말씀사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있죠. man, 남자, woman, 여자, Mike라고 하는 사람 이름, 하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생물을 예로 들어보면 dog, 개, cat, 고양이, bear, 곰 등이 있습니다. 또 사물을 예로 들면요. pencil, 연필, book, 책, computer, 컴퓨터. 또 장소는요. school, 학교, house, 집, bank, 은행, park, 공원처럼 사람, 생물, 사물, 장소의 이름 등을 나타내는 이런 많은 어휘를, 이런 품사를 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명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휘력이 상당히 올라가겠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런 명사만 가지고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사를 잘 익히기 위해서는 그림이나 사진과 함께 사이트 워드 읽기, 통단어 읽기를 하면 많은 단어를 쉽게 익힐 수 있는데요. 우리 학교 파닉스왕에서도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단어가 같이 나와 있는데 얘는 영단어장 같은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음원과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더 많은 단어를 더 빠르고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하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한번 가리고
가리고 나서 뭐 내가 잘 기억하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하니까 한번 보고 읽었다, 외웠다. 그렇다면 한번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를 이제 한자로 쉽게 얘기하면 가산,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하다. 즉, 셀 수 있는 명사, 가산 명사라고 하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아니다, 셀 수 없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라고도 합니다. 이 가산 명사니 불가산 명사니 이런 것들은 굳이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쉽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 SES 꼬리를 단 명사 이야기에서도 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떠올리시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셀 수 있는 명사는 대부분의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들인데요. 물건과 생물 등을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계속 셀 수 있다면 그 명사를 이제 쉽게 보면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있는데 약간 이 부분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고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자, 사랑 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행복,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와 상상으로서 이렇게 어떤 존재,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를 느낄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사랑, love, 행복, happiness, 소식, news, 정보, information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서 유일한 것의 이름, 이런 것들을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인데요. 제 이름이 박은욱이잖아요. 근데 저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사람 이름은 고유한 명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목들, English, English를 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English라고 하는 과목. 그 다음에 Sunday, Monday, 일요일, 월요일 이런 것들도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유명사라고 해서 세상에 유일한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체는 있지만 셀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액체 같은 것들. 액체는 이렇게 계속 떠다니면서 어떤 형태로서 얼마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구성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우유라든지 커피, 주스, 물 이런 것들은 형체는 있지만 셀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빵 같은 경우도 이 빵이 한 덩어리로서는 있지만 이 빵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안에 얼마나 밀가루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read, 빵, 그다음에 케이크 같은 거, 치즈, 그다음에 설탕 보십시오. 설탕이 가루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그걸 모은 것을 설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형체는 있지만 셀 수가 없는 명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어는 좀 엄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명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만 넘어가고요.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가면은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못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지 못하냐에 따라서 평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알 필요성은 있지만, 자, 그런 단어들을 한번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paper. 근데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종이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한 장, 두 장으로서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페이퍼가 신문이라고 한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셀 수가 있죠. 신문 한 개, 두 개 이럴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를 들어가고, 똑같은 단어지만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money가 화폐란 뜻이고 돈인데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돈들이. 이건 셀 수가 없는데 이 돈에도 지폐가 있고 동전이 있습니다. 지폐 한 장, 두 장, 그다음에 동전 한 입, 두 입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모발이라고 하는 hair 이때는 셀 수가 없지만 이 머리카락이라고 의미가 되어 있을 때는 문장에서 머리카락 하나가 뭐 떨어져 있거나 머리카락 두 개 뽑는다든지 이럴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time 같은 경우도 시간은 저희가 뭐 셀 수가 없어요. 시간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시간이라는 것은 좀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아니라 타임이 횟수로 계산이 될 때 있습니다. 2 times, 3 times, many times 이럴 때는 횟수이기 때문에 time 다음에 s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단수형 명사와 복수형 명사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런 아까 전에 배웠던 셀 수 있는 명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는데 단수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복수형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먼저 단수형 명사에서는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또는 an이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걀 하나 그러면 an egg 또는 영국식으로 an egg라고 하고요. 미국식으로는 an egg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a dog, 개 한 마리 이렇게 보면은 하나 있을 때는 또는 on이 붙는데 언제 n이 붙거나 언제 어가 붙는지 이 차이점은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와 n의 뜻은 같지만 쓰임새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n은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가 모음 a, e, i, o, u일 때 사용하고 어는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가 자음일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영국, 호주에서는 이 영국식 발음에서는 on이라고 주로 발음하는데요. 미국, 캐나다에서는 주로 n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on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n egg를 보시면 egg의 첫 글자가 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 하나를 나타낼 때는 대신에 n을 적어줬고 그 다음에 강아지, 개 한 마리를 보시면 dog, d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d는 자음이기 때문에 개 한 마리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n이 아니라 어를 앞에다가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한데요. 복수형 명사입니다. 둘 이상을 뜻하는 명사에서는 명사 뒤에 s 또는 es가 붙는다는 것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들었던 es 꼬리를 단 명사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books 책들, apples 사과들 이때 s나 es가 마치 우리말에 들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수형 명사에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s와 es가 붙는 것도 있지만 불규칙적으로 s와 es가 안 붙지만 복수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foot 하면 발 하나를 얘기하지만 feet 하면 발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양발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hild 하면 아이 한 명, 그래서 a child가 되겠지만 이 뒤에 child가 2명 이상이다. 즉 아이들이라고 할 때는 children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에 다음 시간에 6강에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칙적인 복수형 명사 만들기인데요. 방금 전에 했던 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수형 명사 끝에 s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북을 예를 들어보면 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 표현이지만 books가 되면 복수형 표현이다. 책 한 권일 때는 a book이 되고 책 2권일 때는 2 books, 책 3권일 때는 3 books가 됩니다. 자, 다음은 s, sh, ch, x,
o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단수형 명사 끝에 es를 붙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보시면 버스 다음에는 s로 끝나기 때문에 es를 붙여줘서 buss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 한 대일 때는 a bus, 버스 두 대는 two buses, 버스 세 대는 three busses가 되고요. 그 다음 sh로 끝나는 거 dish, 접시란 뜻도 있고 음식, 요리란 뜻도 있는데요. 그 다음 설거지감이란 뜻도 있고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dish. 자, 이것은 dishes가 됩니다. 복수형일 때. 접시 하나일 때는 a dish, 접시 두 개일 때는 two dishes, 접시 세 개일 때는 three dishe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로 끝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게 상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box. 이것이 복수형이 됐을 때는 boxes가 되는데 상자 하나일 때는 a box, 상자 두 개일 때는 two boxes, 상자 세 개일 때는 three boxes가 되겠죠. 자, 그 다음 F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F를 V로 고치고 ES를 붙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leave, 잎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복수형으로 고쳤을 때 F가 V로 바뀌고 뒤에 ES를 붙여줘서 leaves로 발음이 됩니다. 잎 한 개일 땐 a leaf, 잎 두 개일 땐 two leaves, 잎 세 개일 땐 three leaves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wolf, 늑대가 있는데요. 이때도 복수형이 됐을 때는 F가 V로 바뀌고 뒤에 ES를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wolves. 자, 늑대 한 마리일 땐 a wolf, 늑대 두 마리일 땐 two wolves, 늑대 세 마리일 땐 three wolves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뒤에 ES를 붙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baby, 아기라고 하는 단어는 Y가 I로 바뀌고 ES가 뒤에 붙는데 이때 Y 앞에 보시면 자음인 B가 와 있습니다. 예, 먼저 예를 들어 아기 한 명일 때는 a baby, 아기 두 명일 땐 two babies, 아기 세 명일 땐 three babies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모음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단수형 명사 끝에 S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oy라고 하는 걸 보시면 Y 앞에 보면 O가 붙어 있어요. 이럴 때는 boy 뒤에 S만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boys가 됐네요. 자, 소년 한 명일 때는 a boy, 소년 두 명일 때는 two boys, 소년 세 명일 때는 three boys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는 명사들이 있는데요. 저희 교과서, 5종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복수형으로 쓰이는 이유는 그 이유가 두 개가 모여 한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물건들 중에는 안경이 있고요. glasses, 그 다음에 boot가 있고요. 그 다음 양말, socks, 그 다음에 구두, shoes, 그 다음 바지, pant, 그 다음 특히 청바지, jeans, 그 다음에 가위, scissors. 즉 양날이 모여서 가위가 됐고 이 팬츠나 진은 두 개의 다리가 모여서 하나를 이뤘고요. 그다음 슈즈와 삭스는 두 개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구두와 양말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경도 안경 알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부츠도 이렇게 신발이 두 개가 돼가지고 두 개가 한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복수형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명사의 소유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으로서 my, 그리고 your, 그리고 his, her, our, their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봤었는데 이때 뭐뭐의로 만들어졌잖아요.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의 소유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 중에서 단수형 명사, 즉 하나만 있었을 때 민호는 사람 이름이죠. 민호였을 땐 민호지만 민호의로 했을 때는 민호 apostrophe s, 즉 이때는 명사 끝에 apostrophe를 먼저 쓰고 s를 붙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를 예로 들어보면 호랑이는 타이거인데 호랑이 의가 됐을 때는 타이거 apostrophe s 이런 순서로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 이상의
명사인 것을 한번 보시면요. 이때는 명사 끝에 apostrophe s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s를 쓰고 apostrophe s를 붙여준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바보라는 영어가 fool인데 이걸 바보들의로 바꿔주면 fool s apostrophe라고 적게 됩니다. 바보들의 날, 직역하면 바보들의 날인데 이걸 만우절이라고 하죠. 4월 1일. 그래서 4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April을 먼저 쓰고 Fool's Day. 이때 Fool's Day 할 때는 apostrophe가 먼저 나오지 않고 s가 나오고 apostrophe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즉 바보들의 날이 되는 거죠. 4월의 바보들의 날. 그게 바로 만우절인데 이때 보시면 s가 먼저 나오고 apostrophe가 뒤에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생물 사물일 때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자, of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of가 뭐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 사용합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 즉 love라고 하는 건데 사랑의라고 표현할 때는 of lo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힘 그러면 the power of love 라고 하죠. 예전에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그 영화도 The Power of Love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의자의 다리들이라고 즉 사물을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요. 이때 보시면 그 의자의이기 때문에 이때 체어가 나오겠죠. 근데 체어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of가 그 더 체어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의 다리들은 the legs, 그 다리, of the chair, 그 의자의. 그래서 of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생물과 사물을 소유격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명사는 이 정도를 아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명사 관련된 문제풀이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